명품 가방과 상품권, 급기야 거액의 이사비 지급 약속까지 등장합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건설사들의 비리죠. 이처럼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재건축 수주전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조합원에게 건네면 시공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건데요.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이제 건설사들이 불법까지 자행을 하면서 수주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뭐 쩐의 전쟁이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쩐의 전쟁이라는 논리로 다 같이 풀어나가자고 본다면 네. 이 강남에서의 재건축 수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된다. 우리가 이른바 이제 사업성이 좋다, 분양이 잘 된다. 결국에는 또 랜드마크로서의 입지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1차 수주를 통해서 2, 3차에 걸쳐서 계속되는 그런 수주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쟁터와 불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정말 그랬습니다. 네. 사실 이 건설사들의 금품 향응은 업고에서도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이루어졌었고요. 불법이라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은 어떤 그런 규제 사항으로 이제 드러났던 부분들도 없었고, 특히 이제 어떤 뭐 신고제도라든가 포상제도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출처라든가 그런 증빙도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가 시시하게 되면 또 증빙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 금품 수수를 바로잡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가 나왔고요. 하지만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도 약간 그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금품 수수라든가 명품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향응을 많이 언론에 노출시켰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주비 대책이라든가 어떤 비용에 대한 그런 어떤 이익적인 반사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반신반의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금품 수수보다는 실제 어떤 요번에 이제 나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시들을 시공사가 제출했을 때는 실제적인 시공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금품 수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거를 좀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제치들 그런 것들이 더 대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럼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한번 짚어보죠. 금품 향응 적발 시에는 시공권 자체를 빼앗겠다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선 이제 불법으로 실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1년 이상의 어떤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시공권을 박탈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시행 단계냐 아니면 착공 이후냐라는 부분이 달라지는데 착공 이후에 대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조합원이라든가 분양받으신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화시키는 내용으로서 시공자가 불법이 행위에 의해서 시공권을 박탈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런 좀 강한 요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착공 이후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과징금으로 좀 대체를 하면서 시도지사의 어떤 자율권을 같이 동시에 부여했다는 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들 중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그 어떤 이득금에 대한 배당을 갖다 또 제시한다거나 또 다른 그 금품 대신에 다른 제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막아서 실제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공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시공과 관련된 내용만 제한하도록 그렇게 이제 범위를 좀 축소해놨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한편 이 재건축 조합 임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죠. 네, 그 청탁금지법이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임원들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이라든가 시공사 관계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이제 막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불법으로라든가 아니면 우회적으로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어떤 그 조합의 어떤 임원 단체들이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입찰 제안서부터 구체적인 시공 내용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합 이제 요번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포 사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는 대부분 어떤 건설 자금이라든가 사업 분담금이라든가 전체적인 건설 책임들이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공동 사업 시행이라는 형태로 이제 좀 그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인 이익이나 분배나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오히려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만들고 가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라든가 그다음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판단되어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가이익 환수제의 우회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인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이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 전문가님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짚어봤을 때 좀 많이 강화된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제 그에 따른 게 음성적인 수주전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그럴까요,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성적인 게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범위를 축소해 놓게 되면 그 축소된 범위 외 것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관리 처분 인가를 올해까지 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시장의 반응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걸 더 사업성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후분양제도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가격에 분양을 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갔었을 때 나오는 시행 이득보다는 오히려 그 후분양제를 통해서 더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분양을 했었을 때 분양 수익이 더 커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건설사하고 조합이 같이 공동 사업 시행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초과이익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서 오히려 조합 분담금을 낮추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의 어떤 재건축 조합에서의 어떤 기대치,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원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 사업비 부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이득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들이 컸는데 이걸 같이 서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질 수가 더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선 규제가 실질적인 그 시장에서의 반응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이제 시공사가 결정된 재건축 단지 쪽도 문제죠. 당연히 이제 해당 단지의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 부분 대비에 그렇게 됐을 때도 이미 착공을 될 확률들이 높고요. 아까 이제 그 요번에 나와 있는 발표 내용 중에서도 착공 후에 어떤 손해배상을 최대한 줄이고 선의적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도지자체 자체에서 어떤 과징금 형태로다가 처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런 그 계약안들이 11월에 발의가 돼서 12월부터 실행,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좀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전 것들 을 소급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들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그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금품 수수라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자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열 방지 그리고 특히 이제 홍보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신 4차 같은 경우에 지금 롯데하고 GS가 지금 건설 수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 요원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장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규제 안에서도 보면 정해진 이제 홍보원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실질적인 사람을 활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금품이라든가 향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들 중에 재건축 수주를 하려고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수주를 해서 좋은 입지에 어떤 큰 사업을 갖고 간다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입지 그다음에 향후에 진행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조감 변경이라든가 또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돼서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약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정책이 나와 있지만 실행 단계에서 또 이제 어떻게 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실제 조합한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분담금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품 수수 부분은 좀 약해지겠지만 나머지 부분으로서는 그냥 다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제 다음 달 중에 행정 예고를 하고 이러면 당장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재건축 수주 가열을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